네, 그냥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네. 또뭐 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화성 시민들 그리고 화성 예술인들 또 의회든 뭐 시장님 비롯해가지고 시 관계자들 다 포함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하고 네. 어떤 철학을 가지고 화성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좀 잘 되게 하는데 네.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건 우선 그 사람의 이력 경력과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네. 굉장히 고맙고 네. 감사하죠. 네. 저도 이제 늘 뵀던 분들이 아니니까 네. 저희 한번 이제 그 시사나 이게 기관들 그 대표님들이 오시면 또 정책이나 방향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이제 기존에 계셨던 분보다 어떤 새로운 것들이 또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화성시 산하 기관 중에서 이제 주요 이제 재단 쪽에 속한 그런 기관들은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화성 시민들하고 네. 직결되는 문제들이니까 네. 중요하죠. 그 뭐 뒷조사 그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좀 그 약간의 간단한 건 이력을 보고 네. 또 여기저기 저도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워서 인천 서구 쪽에 계셨던 그런 문화계 쪽에 계셨던 분이나 뭐 충남 쪽에 뭐 보령에 계셨던 분한테 뭐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러죠. 몇몇 분은 그냥 이렇게 넌지시려만 알고 네. 또 자세히는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네. 여기도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 충남 같은데 임기가 2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다 만나기는 어렵고 이제 장르별로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뵀는데 그래도 충남에서도 장르별로 예. 한 번씩은 다 이렇게 네. 좀 모였었는데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를 제가 아니에요.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네. 아니고 네. 어차피 네. 기본 이력이고 또 새롭게 예, 될 예. 거니까 예. 혹시나 이제 활동하셨던 분 그런 예. 이렇게 아마 제가 볼때 서구 쪽에 인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도 대학원을 그쪽에서 나와서 네.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단 또 있으셨다니까 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어차피 오늘 뵈니까 네. 그게 더 네. 중요한 거죠 사실 저한테는 뭐 다른 거 뭐 들은 얘기는 없고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잠깐만 이 사진은 그럼 마스크를 좀 벗고 네, 그러시는 게 해야지. 나을 거예요. 어차피 이게 나중에 도대체 신문 어떤 나가는 사람인지 거? 사진에 네. 나가도 마스크를 써가지고 네. 이런 얼굴이 반밖에 안 보이네 눈밖에 안 보이네. 맞습니다. 뭐, 많이 저- 부으셔가지고 자꾸 감은 거나 어? 형님 얼굴이 많이 부으셔서 누구 내가 지금? 네 음. 눈이 감은 것처럼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이력은 그렇게 간단히 보고 네. 그 이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취임하시고 네. 한번 이제 인사 한 말씀 오늘 이제 순서대로 인사 한 말씀부터 한번 어필을 한번 해주세요. 네. 네네. 네. 무엇보다도 뭐 저의 그 이력과 경력, 그다음에 그 직무 계획서 등등을 검토를 하셨겠죠. 그래서 심사위원회하고 또 그 이사장인 재단 이사장인 시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뭐 이쪽 일에 제가 뭐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문화예술 행정, 문화예술 문화부 산하 기관 이런 데서 일을 해왔고 또 문화재단에서 또 지금 한 세 번째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 문화재단들에 대한 대략의 이제 이야기들이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야기도 물론 듣게 됐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피상적인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내용을 업무를 이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기 전에 계획 세웠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갔다 왔던데도 그 화성시 문화예술 뭐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 조사 연구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전문가들 그 자문 토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 연구한 거에 대략은 이제 거의 이제 완료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는데 참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네. 검토해서 여기에 직무 계획 여기 그 신청할 때 모집할 때 모집공고나 모집할 때 거기에 냈던 그 직무계획서 작성했던 것 중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이번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상통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몇 가지 또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오라고 몇 문제가 좀 늦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이 화성 시민들이 정말로 문화재단의 어떤 존재성, 정체성,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 이것이 좀 네네. 작동하는구나. 좀 기대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정도만이라도 저는 만들어 놓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의 어떤 네네. 시간적 제한과 있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그 외적 그 환경 요인들의 어떤 제한이 네네. 그렇죠. 좀 되지 않을까. 그건 뭐 어떤 추정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예, 제일 문제가 이제 뭐 기간이 짧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죠. 뭐 조직과 또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고 그런 거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문화예술을 바꾼다는 제 말은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 그 추가를 하면 이 지역에 오랫동안 그 이어져 내려온 언제부터일지 모르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그 이어져 내려온 문화가 있을 텐데 문화재단이 또는 문화정책에 의해서 또는 개인 어떤 문화재단 대표에 의해서 그것이 막 좌지우지 된다든가 훼손되거나 왜곡돼서는 그러면 안 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지켜드려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소중하고도 그 뭐랄까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어져 내려갈 수 있게 이어져 내려가는데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또 같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들을 더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을 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조직 내부가 일할 수 있는 조직,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자원을 인적 자원을 어떻게 그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경영의 문제가 따르는데 지금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이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이전과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의식 수준 또는 문화 수준 또는 니즈 이런 것들에 맞는 조직일까? 외부와 외부 고객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 하나 또는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의 분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문제 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그 내부 인적 자원의 그 역량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전반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변화를 좀 가져보겠다는 것 그게 제일 좀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뭐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해야 되고 인적 자원이 해야 되는데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인적 자원들이 계획을 세운 한 것들에 대해서 뭐 실행을 하려면 금융 자원 즉뭐 또 외의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자원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큼 좋은 계획
그다음에 그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자원들을 확보하느냐 뭐 이런 문제일 것 같고 네. 결국은 내부 자원의 역량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런 기반이 있어야만 어떤 네. 사업을 추진해도 그럼요. 할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도 다 해야 될 사업들이고 또 좋은 네. 일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뭐 여기 여기서도 나왔지만 하더라도 이 자원의 그 소위 금융 자원, 돈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예, 효율적으로. 효율적 시민들한테 좀 예. 임팩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리모델링도 좀 필요하다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크게는 조직 내부에 이제 그 경영 차원에서 좀 접근해야 될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죠.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영 차원에서 조직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제 해오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임팩트하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이제 또 니즈도 있고 그동안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집약적 생각이 시대가 바뀌기 예, 때문에 그런 그런 것도 것도 있고. 필요하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 사람들의 정서가 배어 있는 네네. 이어져 내려오는 그 문화가 배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일까 뭘까는 정확하게 아직도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네. 지역 주민들이 즐겁게 예. 노는 거고 함께 하는 거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문화를 네. 교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공동체 의식 또는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애양심도 생기는 그럼요. 거고 역사 문화가 살아있는 예. 그런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지역의 뿌리 깊은 그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배어 있는 그런 축제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함으로써 내가 즐겁고 이 지역 주민이 즐겁고 공동체도 만들어 형성되고 그런 것만이 저는 지속 가능하고 네. 또 성장될 수 있는 거지 이벤트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미래성 그런 축제나 그런 네, 거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가 뭐 문화재단이 그런 이벤트 할 것 같으면요. 뭐 어디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돈만 네. 있으면. 기획사 부르면서. 그러면 기획사 불러가지고 얼마나 와서 돈만 주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하기도 할 거지만 근본은 저는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 지역의 뿌리를 잡고 그 뿌리 이어져 온 문화와 역사와 이런 자원들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고 즐겁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이런 그 무언가를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화성 시민의 축제고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뭐 지금 제가 비판하기에는 좀 이렇지만 여기 그 화성 능행차라든가 네. 효문화 축제도 저 평가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랬거든요. 윤건능에도 그냥 산책길 좋아서 와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이 화성 시민들의 뿌리고 화성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연 축제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정조가 아버지한테 아픈 묘를 찾아뵙고 그 아픈 마음도 달래고 뭐 좋을 때 어려울 때 부모님 뵙고 싶은 건그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왔다 갔던 것들이 이제 그것이 하나의 행차고 거기서 이제 뭐 정조의 어떤 효 정신, 인간의 기본은 뭐 공자께서는 효에서 비롯된다 그랬지만 뭐 그런 거 좋잖아요, 좋기는. 그래서 이제 그걸 확대해서 이제 효문화 축제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뿌리를 음. 걷어올릴 수 있는 축제라고 보기에는 좀 저는 예. 거리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하되 지역 주민의 정서를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네. 그래서 내가 화성에 사는 사람으로서 화성하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있었고 참 좋아. 뭐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오래된 그런 축제들은 별거 아닌 걸로 시작 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바비론 축제든 에딘버러든 하던데 노마드 축제든 뭐든 그건 그 지역 사람들이 좋아서 한 거고 그렇게 된 거고.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 해야 될 그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지금 해안도 있잖아요. 네. 그 해안지대를 이제 문화지대로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생각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또 경영 축제 정책 관련된 뭐 시 또는 시의회 또는 예술 경영 전문가, 축제 전문가들 여러분들과의 이런 의논들을 거쳐서 첫 번째는 할 가치가 있는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좀 찾아가는 일. 그래서 화성이 문화예술로 우선은 화성이 시민이 좀 좋다, 즐겁다. 그래서 좀 내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만들고 그런 재단. 나아가서 뭐 요즘 그 경제적 파급 효과.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뭡니까 관광을 기대하시잖아요. 네. 그 관광도 저는 이 지역 사람들이 우선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놀면 아 거기 뭐가 그렇게 신나고 그렇죠. 좋대? 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야지. 지역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정서에도 안 맞는 뭔가를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야 얼마나 오고 몇 번이나 오고 지속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찾아서 해볼까 하는 그 저는 큰 틀에서 세 가지. 네. 기본적으로 뭐 이쪽 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 활동을 좀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강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예술인들도 저는 이쪽 지역에서 어쨌든 태어났든 이사를 왔든 연고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그 여건에서 그 예술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재정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예술가들에 대한 존중, 네. 예우 네. 참 그것을 확산시켜 달라고 예전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위원회로 노무현 정부 때 바뀔 때 예술위원회의 위원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그거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실패했고 또 문화융성위원회가 생겼을 때도 그런 말씀을 융성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제가 나눴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실패했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지역에서라도 그 예술가들의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첫째는 뭐 현실보다는 앞서가시는 분들이고 이 모든 그 뭐랄까요 인간의 철학 또는 삶 심지어는 역사, 우주, 미래까지를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예술가들인데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나고 나서 보면 적어도 여러 가지를 먼저 앞서가서 관조하고 보여주고 그거를 근데 그런 분들이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분들이고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 예술가들을 특히 존중하고 예우할 줄 아는 이런 사회적 확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참 예술가를 대우받으니 창작의 동기가 생길 것이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책무 같은 것도 좀 생기시죠. 그럴 때 함께 그 예술은 지역의 문화는 발전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또 뭐 무슨 문화재단 대표 혼자 이거를 그렇죠. 해가지고 될 일은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이제 또 지역에 연관되는 분들과의 어떤 연계성, 뭐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그런 그 문화 거버넌스를 좀 그 또 만들어서 제가 구축이라고들 지게요. 근데 구축이라는 군사용어로 잘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구축 이런 그런 걸 형성을 해서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문화예술과 관련이 없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하시는 분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 뭐 심지어는 과학, 의학 뭐 하시는 분들이 상관없이 들어와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된 또는 특정 지역, 그렇죠. 특정 계층, 그럼요. 세대 뭐 누구만 누르는 것이 네, 아니고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게 문화재단이 생긴 지 13년 차라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좀 네. 부족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제가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에 네. 기존의 어떤 그 타 지자체 그런 문화재단의 그 시작점부터 이렇게 그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컨설팅이랄까 네, 네. 그런 경영 부분을 맡아 오셨던 걸로 이제 이력이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도 이제 화성시 문화재단이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뭐 제 얘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이 예술 하시는 분들도 이 문화재단의 어떤 정체성, 그래서 나아갈 방향,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문화재단이 뭐 하는 곳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정도로 그런 요점들이 있는데 또 그렇다고 이쪽에서 하는 뭐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그 참 업무가 많이 다분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재 예. 이제 화성시 문화재단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구점을 갖고 한편으로 이제 그 지역의 뭐 예술가들이나 문화 예술인들이 이제 관내에 있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 광역단체나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더 숨어 있는 인재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이제 뭐 짧은 기간 됐지만 어떤 그 화성시 문화재단의 그런 것들을 파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용역 줘서 이렇게 예술문화진흥에 대해서 했는데 이미 또 그 어느 정도 부분을 그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이제 이미 이제 시작을 하신 교사님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래도 지금 화성시 문화재단의 어떤 정체성 한번 아까도 일부 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화성문화재단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적 정체성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시각의 존재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 소위 아이덴티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 내부의 인적 자원의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설립 목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화성 재단에는 시민들의 그 문화예술을 그 보급하는 일, 향유하게 하는 일, 양질의 질 높은 그런 예술을 이제 그 공급해서 많이 공급해서 누릴 수 있게 해드리는 일, 그게 시민들한테는 제일 존재감의 중요한 문제이고 또 말씀드린 대로 예술가분들한테는 이 지역에서 네. 문화재단이 있어서 예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좀 나아지고 있다, 수월하다, 좀 동기를 얻는다, 뭐 이런 그 생각이 가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다음에 또 그 문화라는 게 아시겠지만 뭐 워낙 그 빠르게 뭐 네. 기술과 문명이 변하다 보니까 문화도 또 변하잖아요. 네, 변화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 교류를 해야죠. 네. 그래서 서울 가지 않더라도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스트리아를 가지 않더라도 네. 여기에서 네. 그런 질 높은 세계적 수준의 문화예술을 좀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 그리고 이제 또 재단으로서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거버넌스가 됐든
지역의 많은 예술가, 시민, 뭐 의회, 시청과 협의를 해서 꾸준히 그런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가는 일. 뭐 그럴 때 문화재단에 좀 네. 정체성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제가 직원들한테도 뭐 지금 인사말에 그런 말을 했어요. 문화재단에 네. 정체성을 선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지금부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라고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막 이랬는데 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부 인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인적 자원을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고 이제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공개되겠지만 참 공감 가고 공감 간다는 게 저도 이제 그 대강 살펴보는데 현장에 오지 않고도 그 사이버상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살펴본 바에 의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거쳐지고 낮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무계획서에 11가지를 세웠는데 그게 거의 뭐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11가지 얘기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한 가지가 아니고 생활문화를 굉장히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 축제를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뭐 동아리 활동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하시는 분들 좋고 뭐 아이가 동아리 활동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그냥 같이 나오게 돼 있고 아빠가 오늘 가서 트럼펫 분대 그러면 아빠 어떻게 하나 좀 가서 봐야지. 이건 그냥 다 동네 축제고 마을 축제고 그래서 화성의 어떤 생활문화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내가 즐거워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센터를 좀 신설하려고 그래요. 이건 다 여러 가지로 좀 시급한 문제들이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게 시청에서 이제 또 예술 관련해 가지고 예술 활동하는 학교에다 뭐 지원 나가는 게 좀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 지자체별로 있잖아요. 또 교육청에서 또 그러니까 학생 그 제도권의 그 예술 교육도 하시는 게 있고 또 문화원도 뭔가 좀 하시고 문화재단이 하고 뭐그 뭐죠 저 주민자치센터, 행복센터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런데 다 각각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화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민관에서 하는 전체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제도권과 제도권 외에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좀 도출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장기 방향과 계획을 좀 이것도 세우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술의 어떤 접근, 예술의 어떤 교육 이런 거는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여러 이제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성장 과정을 참 그 예술적 환경 또 이런 데서 성장하는 게 굉장히 창의성도 높아지고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어떤 이 전반적인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또 교육청에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있고 대상이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대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는 사실 필요도 없지만 민간 시장 영역은 결코 침해하지 않는 공공의 영역 속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네. 이제 취임 후 이제 첫 해인데 이제 올 한 해 특히 뭐 임기 동안 뭐 이제 약간 2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2년을 이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사임하시는 경우도 있어갖고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래도 임기 동안 그래도 아까 이제 뭐 대략 또 말씀하신 거에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제 문화재단에 화성시 문화재단의 어떤 주력 사업이라든가 있으시면 한번 계획하신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린 전부를 2년 동안에 저는 그러신 것 해보려고 해요. 같아요. 근데 주력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조직 가장 먼저. 내부의 역량 강화가 저는 가장 지금 시급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전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 사업의 효율성. 예, 사업에 좀 말씀하신 리모델링도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쪽에 지금 예술인이 몇 분인지 예술 단체가 몇 분인지 장르별로 어떤지 그 외에 유무형의 자원 뭐가 있는지 이런 조사가 데이터가 없어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 자원 조사를 좀 바로 시작을 하겠고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사업 계획을 좀 더 시민 중심의 네. 예술인 중심의 그 사업으로 좀 재편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예술인 지원을 위한 그런 그 팀도 이제 문화재단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술 지원팀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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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좀 2년 전에 생겨서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도 하면서 이제 활기차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어떤 예술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 행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데이터 속에서 그런 전수조사 통해서 아마 재단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어떤 지원 정책을 세우든 어떤 뭐 문화적인 그 지역 콘텐츠를 활용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10년 넘는 동안도 계속 뭐 모르겠습니다. 그 재단 대표 이사님이 이제 계속 교체되면서 정책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역할에 사실 충실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재단의 이제 어떤 세워지는 목적 사업이라든가 목적에 맞게끔만 해도 사실 이제 그 기존의 본연의 의무만 다 해도 그런 거는 지금 다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이제 세워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 문화재단의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지금 거의 그 수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 지금까지 그 2주 동안 업무 파악하면서 예. 거의 그 수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예, 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다. 10년이 됐는데 왜 네. 여기에 이런 상황일까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네. 불만이 아니라 내가 불만 가져봐요. 뭐 지난 일인데 근데 안타깝다는 거지.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 한육장 참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또 정책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술지원팀이 그랬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고 뭐 이렇게 하겠다. 아직도 계속 의논 중이에요. 근데 왜 이만큼이죠? 지금 여기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수요가 잠재적 수요까지 포함해 수요는 신청 건수가 수요라고 하지만 잠재적 수요가 얼마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 데이터를 아는 상태에서 그거를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0개 예술인 단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 30개만 한다. 그럼 몇 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금액은 얼마인데 우리 예산은 얼마고 얼마 지원하셨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 요구 수요자 건수의 몇 프로를 수용하고 있고 그 요청 금액의 몇 프로를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어째야 된다. 뭐 이런 객관적 근거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오프 더 레코드 주시면 돼요. 예산 편성되면 돼요. 이게 이제 예산이 하향식으로 내려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실무진에서 어떤 필요 데이터나 그런 거에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의회에 올리든 시에 얘기를 하든 그게 반영이 되는데 그런 근데 근거가 없으니까는 기존 예산 동일 또는 뭐 사업을 안 했다 그러면 예산 축소해서 내려보내고 이런 하향식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 국장님께도 하시겠지만 그 국가 재정 국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뭐 2021년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어떤 실링 최고 맥시멈 최고 예산 편성액 500조다. 네. 그래서 뭐 국방의 몇 퍼센트, 뭐 교육의 몇 퍼센트, 그다음에 그렇죠. 네. 복지의 몇 퍼센트 등등 이게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조금씩 이제 또 심의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이제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실링을 주거든요. 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금년도 예산 편성은 최고 예산 금액이 그러니까 실링이 뭐 1,500억이다, 2,000억이다, 2,000억이 지금 넘었어요. 2,000억이다 딱 주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자율권을 줘야 되거든요. 그 자율권의 전제는 뭐냐면 충분히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을 네.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 예산으로 그렇죠. 하는데 네. 국민 누구나한테 얘기를 해도 그래라고 하는 대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 계획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여기는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기 체육 헬스 시설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미디어 센터도 있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 어떤 그 뚜렷한 정체성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저희 재단 같은 경우도 뭐 실링 맥시멈으로 뭐 몇백억이다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주면 100억의 범위 내에서 인건 경상비를 몇 프로로 어떻게 그건 뭐 변동할 수 없으니까 그 나머지 빼고 나서는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임팩트하게 재단의 역할을 네.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 일들이 뭐냐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그냥 건건이 어떻게 해가지고 네. 물론 시에서는 그런 그 실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문화재단에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다라는 게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산 편성의 방식 그것은 이제 이 문화재단이 시나 시의회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죠. 예. 충분히 이 돈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진 전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업 왜 얼마가 계속 반복되죠. 좀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럼요. 뭐 의원화 시에서도 그래서 사업의 받아들일 결정 것 같죠.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시간 전략이라든지 에너지 전략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몇 날 며칠 밤 늦게까지 네네. 이렇게 심의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단 산하의 그런 직원들의 내부 역량이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전적으로 뭐 시 행정에 의지할 게 아니라 그럼요. 자체적으로 네. 여기서 문화재단은 저는 뭐 인사말을 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시, 화성시, 네. 시장, 시를 그렇죠. 전체를 책임지고 맡고 있는 시장, 시와 시장님의 어떤 그 문화 정책을 창의적으로 네. 구현하는데 실현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창의적으로 그냥 실현하는 게. 그러면 시장님은 어디서 문화 정책이 또 나와야 될까? 네. 그러면 현장에서 일하고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예술인 시민들의 의견 니즈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업들로 또는 압축된 정책 과제를 시장님한테 드리고 시장님이 그걸 뭐 얼마큼 억셉을 하시든 수정을 하시든 해서 그 정책 방향으로 정해지면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이 구현하는 이런 그 순환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내부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좀 더 그럼 전체적인 지금 이제 대표사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문화재단이 사실 어떤 사업 위주의 그런 활동보다도 지금 다시 이제 뭐 다른 단체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기본적인 거죠. 네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내적 역량을 가져야 되고 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지금 예술인 지원 시민들에 대한 예술 향연 이 기본적인 일 계속 해가고 네. 그러면서 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도 준비하고 뭐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뭐 큰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걸 안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고 같이 이걸 이제 다 병행해 동시적으로 가면서 그렇게 해야 병행하면서 좀 더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네. 내부 조직을 좀 맞습니다. 단단하게라기보다도 조금 역량 강화를 역량을 좀 높여서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재단이 지금 네 번째예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대학로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수도 있으셨군요. 네, 그것도 초대를 했어요. 뭐 참 준비 안 된 그때 가서 이제 뭐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했고 충남문화재단에 초대 대표로가 있었죠. 그 인천 서구문화재단도 초대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뭐 인적 구조, 조직, 그다음에 사람 채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계획 세우고 사업을 발굴하고 찾고 뭘 하는 전부 다 이렇게 네, 말 그대로 완전히 무에서 이유를 만들어야 이유를 되거든요. 만들어내시는. 근데 여기 올 때는 내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고 이제는 이제 그런 일 안 하고 이제 네. 좀 잘 되도록 이렇게 좀 네네. 도와드리면 되겠다. 직원들이나 다 이렇게 도와드리면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늘 그래요. 이제 나이로도 그렇고 다 이제 좀 네. 아래쪽이고 경력이 네네. 저보다는 적고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경험한 제가 네. 더 좋은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후배들을 좀 양성하는데 네. 많은 관심을 늘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먼저 서구문화재단에 있을 때 본다니까 그 직원들이나 팀장이 우리는 대표님이기도 하지만 그냥 늘 그냥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냥 선배가 후배들이 빨리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대표 이사님 자리가 뭐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그래서 그 후배들을 잘 키워놔야 더 좋은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걱정 좀 마시고 네. 뭐 제가 뭐 자랑 세 가지만 할게요. 네. 뭐 이건 뭐 전혀 딴 그냥 참고로 네. 충남문화재단에 있을 때 그 거기도 저 자원조사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근현대 충남문화예술사를 8건인가를 발간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럼 이제 근대라고 하는 기준은 뭐 어디부터 할까? 1854년 그 가보경장을 기준으로 하자는데 이가 없어서 그 이후로 근현대 예술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정리해 놓은 게 그 업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충남에는 그 금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금강의 그 발원지는 또 전북 장수군에 있어요. 뜬봉샘이라고. 우리 한강에 발원지가 있고 낙동강에 발원지가 있고. 거기서부터 제리를 올리고 한 5개 도시를 쭉 이렇게 돌았어요. 뭐 5개 도시는 이제 금산, 논산, 공주, 부여, 서천 이렇게 이제 강이 흘러가는 지역에 이제 역사적인 큰 도시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그 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인류 문명의 그 발상지이기도 하고 그 강 주변에 우리의 역사, 문화, 자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딱 가서 자료 보니까 뭐 이 금강에만 뭐 154개의 서원들이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일단 그 오래오래 가는 그 강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는 금강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산, 논산, 부여, 공주, 서천 이렇게 5개 도시에서 우선은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술인, 뭐 그다음에 지역 주민, 뭐들이 다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그 공연도 하고 배를 타고 원래는 쪽배를 만들어 가지고 금강에 처음부터 서해안까지 한번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걸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이제 여러 여건상 시간상 등등 해가지고 못했고 이제 점차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돛배가 그 백제시대 때 돛배는 부여 앞바다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그 참여자들 그 돛배를 태워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마침 그때 그게 또 뭐 부여 군수께서 그 에어쇼를 하는데 그 시간에 또 에어쇼까지 이렇게 해줘가지고 아주 멋진. 근데 뭐 금산에 가면 뭐 저기 또 어죽에다가 금산 인삼 튀김을 또 주민들이 같이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문화원하고 다 지금 굉장히 재밌게 잘했어요. 그리고 KBS 대전 총국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그 재방송까지 막 이렇게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뭐 그것은 지속 상당 뭐 생태계를 돌아보는 일, 학문을 돌아보는 일, 뭘 돌아보는 일 매년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굉장히 하면 좋은데 제가 떠나고 나니까 그걸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그 보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부상 이구지구 다니면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금강 주변에. 아니 그 내부 홍성, 뭐 서천 쪽 바닷가를 중심으로 바다가 이제 그에는 물류 교통의 중심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문화가 아직도 현존해요.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그 활성화해가지고 그 재래시장에서 네. 놀이로 계속 해왔던 거 굉장히 크고 그 문화 유산으로 이제 지정하려고 준비하다가 저 떠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예산에 이제 그 예덕 상무사라고 굉장히 네. 가장 그 기록으로도 책도 네. 있고 사람들이 그걸 계속 전수 이수 받고 있고 그걸 정기 행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 건수는 달래 어떻게 좀 이거 저 유산으로 좀 문화유산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저 떠나고 나니까 또 그것도 한 게 또 우리 판소리 잘 아시잖아요. 그 동편제, 서편제 있고 그런데 네네. 중고제를 아는 사람들은 또 별로 없어요. 근데 경기 충청 지역에서 시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변형돼서 다음에 이어지는 게 중고제인데 그 중고제가 또 변형하면서 이동하면서 이제 뭐 판소리 저 서편제, 동편제를 이렇게 나갔던 건데 뭐 그 중고제 맥을 다시 좀 살려보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지역의 그 자원으로서 문화유산으로서 필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예. 그래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는 정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의 네. 그 역사 문화 자원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의 오래된 뿌리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정서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 동네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하면서 그런 가치와 철학에서 시작돼 가지고 현재적 니즈를 또 어떻게 수용해 드리냐 또 미래 가치를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이끌어 가느냐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의 문화 자원이 좀 잘 네. 활성화돼서 문화 사회가 되고 문화 도시가 되도록 네.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역할을 제 힘 닿는 데까지는 할 테니 우리 저 국장님 많이 좀 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냥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 그런 말씀 간단히. 예, 아이고 저기 이 코로나 때문에 네. 공연 보고 싶은 사람들 뭐 이렇게 뭘 하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그 못하니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저기 찾아가는 예술 그런 거 하면 굉장히 네. 호응이 좋고 네. 그러신데 빨리 좀 코로나가 그 조금씩이라도 좀 잦아들어서 이제는 좀 나가서 편하게 공연도 보고 내가 참여도 하고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고 그걸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좀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시민들한테 열심히 좀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시민 여러분들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가 돼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그 신문이한테 얘기했지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직원들 했던 인사말 네네. 그 내용하고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계획안이라고 아까 이렇게 직무계획서요? 예. 그 직무계획서를 한번 공개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또 참고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접목해서 예. 한번 그걸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 네네네. 그걸 제가 참고해서 같이 뭐 네.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이건 뭐 공개해야 네. 되는 거고 그 네. 제가 이제 한 거기에 가지 제일 잘 반영이 돼 한 있을 것 가지 같아요. 뭐 염려되는 거는 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당신 이런다고 그랬더니 뭐 안 했네라고 이런 그 좀 부정적 비평보다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좀 네네네. 도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거 뭐 단독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시와 의회나 뭐 그때 조화가 이루어야 내부적으로 이루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의용만 그 또 직무계획서는 그대로를 11가지를 제가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11가지를 예. 직원들한테 다 밝혔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네네. 직원들한테 그 네네. 밝힌 그거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잘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정리도 잘 돼 있을 거고 딱 봐도. 직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다라는 그 상무의 어떤 아니 그 계획, 버전을 이거를 밑에 직원들까지 다 소통하고 서로 알아야 그 네네. 일을 그쵸. 해나가는 거지. 예. 나 혼자만 하면 예.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인사한테 다 직원들한테 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